우리가 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이 삶의 본질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그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하는 얘기는 생존하는 것 이상의 진실은 없다. 모든 생명 공평한 겁니다. 동일하고. 원주의 한자라. 생명 그 자체가 진실이며 모든 생명은 다 존재 가치가 있다는 그의 말을 흙에 새겨 구워놓았다. 예술이라는 건 바로 그 생명에 접근하는 행위다. 무슨 그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건 그 생명 그 자체의 본질에 감흥하지 못하면 예술이 아니다, 이 얘기시거든요. 박경리의 시비를 디자인한 안상수 교수는 그가 그리울 때마다 원주를 찾는다. 젊은 문학인들을 위한 시간. 이곳은 토지를 쓰는 동안 유일하게 스스로 외출을 허락한 작가의 또 다른 뜰이었다. 근데 상당히 원주라는 이름은 매혹적이에요. 저한테는. 네. 왜냐하면 땅의 근본, 네. 본래의 땅 네. 이런 뜻에서 내가 원주 오기 전부터도 원주라는 이름이 참 좋았어요. 네. 근데 사실 또 원주가 거의 우리 한반도의 중심 아닙니까? 원주 그리고 토지. 작가 박경리는 원주에서 토지를 다시 쓴다. 어떠한 곳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찾아 떠나온 곳 원주. 작가는 원주에서 토지 4부와 5부를 써내려간다. 등장인물 700여 명의 삶과 운명을 원고지 4만여 장에 풀어낸 한국문단의 대표작 대하소설 토지. 18해를 머무르며 소설 토지의 마지막을 함께한 원주 당구동 옛집은 소설 토지의 산실이 되었다. 그리고 토지를 쓰는 동안 그의 뜰은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박경리. 1955년 작가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 계산으로 한국문단에 새롭게 등장한다.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파시 등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작품들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런지 두 번 다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나와도 내가 내 쓴 거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동안의 작품들을 습작이라고 말하며 토지의 삶을 시작한다. 제가 25년이라는 세월은 완전히 스스로 끊고 사는 거 있죠. 독야 청청 미명 앞세우고 피신해온 것 원주 당구동. 창문 열고 겨울바람 마시는데 오장육부 목구멍에서 쏟아질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산골짝 골짝 쉬어갈 나무 한 그루 없고 천지간 둘러보아도 기댈 곳 없어 모래밭 같은 거짓 속에 발 묶고 내가 서 있구나. 이데올로기든 또는 어떤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어디 소속될 때는 이거는 자기의 창조 능력도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자유 속에서만이 창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자유라는 거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에요. 자유라는 거는 외로워야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끈아풀이 메어져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해요. 토지를 위해 자유를 선택했고 자유를 위해 세상과 담을 쌓았다. 오직 책상, 원고지, 펜 하나에 의지한 작가의 삶. 암흑 같은 시간. 하지만 그의 뜰엔 아침이 오고 있었다. 고추밭에 물 주고 배추밭에 물 주고 떨어진 살구 몇 알 치마폭에 주워 담아 부엌으로 들어간다. 닭모이 주고 물 갈아주고 개밥 주고 물 부어주고 고양이들 밥 말아주고 연못에 까놓은 붕어 새끼 한참 들여다본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가장 순수하고 그 밀도도 그 짙은 거는 연민이에요. 연민. 연민이라는 거는 불쌍한 데 대한 거, 말하자면 허덕이고 못 먹는 거에 대한 거, 또 생명이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아픔이거든요. 암고양이들 줄줄이 새끼를 낳았거나 이따금 몰래 들르는 뜨내기 손님까지 합하면 어떤 때는 20마리 가까이 되기도 한다. 개구리 메뚜기가 없는 겨울엔 아예 정부미 몇 푸대를 들여놓고 밥 따로 국 따로 끓여 먹이자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도 내 자신이 이상한 것은 짜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자식 목에 젖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 이랬거든요. 그 내 자식이 젖이 넘어간다는 거는 그 자식을 생명을 보존해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거. 할머니 냄새가 나. 오디를 따다가 둘째 손자가 하는 말이다. 우리 아가도 밥 먹고 자라지. 닭똥은 나무랑 채소의 밥이란다. 나무랑 채소도 밥을 먹어야 자라요. 그럼 전지 다 하고 다 내가 심고 그 있던 것도 있지 이런 거 다 내가 심었어요. 예. 그 여기 저 그 살구예요 살구. 아. 살구나무예요 이게. 그 살구조 나무 신 거 이게 그거예요? 예, 이 살구나무인데 굉장히 달아요. 뭐예요? 그 사닥다리 타고 네. 내가 전지를 한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 안에 집을 지었어요. 말벌이. 직통으로 코를 물었어요. 근데 그때는 팔딱팔딱 뛰는데 나를 그리 해쳤는데도 미움이 없어요. 나중에는. 향나무 속에 말벌 때문에 얼굴 반쪽 엉망이 된 적도 있었고 뿐이랴 베어놓은 대추나무 끌고 가다가 종아리 부딪혀 피투성이 되던 날 오냐 너가 나에게 안갚음을 하는구나. 아픔을 그렇게 달래었지만 차마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눈이더군. 생명은 하나의 총체적인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주가 우주이듯이 조그마한 날파리도 그 생명의 궤도라고 할까 이 우주의 그 질서와 마찬가지로 날파리 하나도 하나의 우주거든요. 생명의 근원 토지. 소설 토지도 그가 일구는 땅에서 시작되었다. 호미는 펜이 되고 땅은 원고지가 된다. 원주 와서 넓은 집에 혼자 살아온 것도 7, 8년. 늘 참말 같지가 않았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정수리 자르며 지나가는 시간, 저승길 헤매고 있는 거나 아닐까? 글을 쓸 때는 살아있다. 바느질을 할 때 살아있다. 풀을 뽑고 씨앗 뿌릴 때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 구한말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8.15 광복까지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통해 우리 근현대사를 희망의 한으로 풀어낸 토지. 강물이 흐르듯이 한 개인이 영웅이나 그런 걸 만든다기보다도 이런 모든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 이게 그냥 생명의 홍수로 지는 생각한 거지. 생명이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 소설 토지는 단구동 옛집에서 장장 25년간의 종지부를 찍으며 완성된다. 그동안에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과연 이렇게 모든 분들로부터
더 찬양을 받고 축하를 받을 만한 정말 일을 했는가. 그저 나는 한결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글을 썼습니다. 한면으로는 기쁨보다도 묘한 슬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요, 노래를 가히 못하는 편도 아닌데,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막 여러 날 동안에 목이 트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 한 20년 동안 노래를 안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노래는 굉장히 잘하신다고요. 맹정거울 돔배꽃 빨간 돔배꽃 아이고 아닌데 아니 제가 잘못 알았어요. 집보기가 겨워서 명정골 가요 빨래 한 통 다시 썼나 엄마 찾아서 맹정거울 돔배꽃 빨간 돔배꽃 바람도 없는 토지를 써내려간 세월이 마치 노래 한 곡처럼 느껴진다. 노래를 끝낸 작가 박경리는 어느새 이른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기막히게 고달픈 작업이었다. 그런데도 외로움이나 한탄이 없는 내 자신이 이상했다. 자연은 과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 영혼을 언제 이토록 실하게 치유해 주었을까. 내 뜰은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풀잎 하나, 조약돌 하나, 철마다 찾아오는 이름 모를 새들과 교감하며 내 뜰 안에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았던 단구동 옛집. 이제 이곳은 박경리 문학공원이 되었다. 내 뜰에 내가 왔다. 내 뜰에 그가 다시 왔다. 그리고 그의 뜰은 우리 모두의 뜰이 되었다. 그냥 원주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강원도라서 춥고 그랬는데도 그 선생님 집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원주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바람 없는 잔잔한 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토지를 이야기하고 작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박경리가 30여 년 원주에 살면서 뿌리고 간 작은 씨앗은 원주의 땅 곳곳에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머무는 이 빈자리에 또다시 생명이 피어나고 있다. 많이 퍼주고 베풀어라. 그리고 또 비겁하게 무릎 꿇지 말아라. 사람을 대할 때 거짓이 없는 정말 진심으로. 야, 이 문학이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낳았구나. 경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상을 바로 보는 작은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자 동네에 계신 할머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그런 분처럼 되게 가까이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좋고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살아생전 작가의 넓고도 큰 하지만 소박한 사랑이 더욱더 그리워진다. 그 세상에 대해서나 또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당신이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작가 박경리는 토지 환간 후 원주시 흥원면 매지리에 후배 문인들의 글쓰기 공간 토지문화관을 세운다. 그리고
고추 농사를 지으며 그들의 밥상을 차렸다. 옛날의 그 집.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는 한 세대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절대 고독을 견디며 생명의 삶과 사상을 일궈냈다.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흙을 매만지며 그가 실천했던 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다.